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422달러의 한 주를 매수했습니다. 자, 오늘은 1월 2일 에너지 사업에 대한 성과와 그리고 인도량이 발표가 되죠. 저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좀 예측을 한번 해드리고, 그러면 제가 그에 맞춰서 어떤 투자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정을 한 20% 가까이 또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상승을 할 수 있다, 또 조정이 올 수 있다,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죠. 하지만 올라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또 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얍삽한 사람은 아닙니다. 물리더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물리고, 벌더라도 같이 버는 그런 투자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고, 또 그에 맞게 또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다시 한번, 얍삽한 사람은 아닌, 내로남불을 하는 사람이 아닌, 함께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투자를 해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025년도에도 늘 그래 왔듯이 그렇게 투자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정에 있어서 조금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또 괜히 샀네. 조금 그냥 조급해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좀 매수를 하지. 이런 후회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448달러에도 샀고, 435달러, 지난주에 422달러에도 샀거든요. 물론, 그때 안 사고 좀 기다렸으면 조금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우리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샀던, 조금은 높게 샀던 그 주가보다 더 높은 주가가 형성이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488달러가 이제 정고점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400달러라고 한다면은 22%가 올라가면은 다시 488달러를 도전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 360달러까지도 제 기억에는 380달러가 지지라인일 수도 있겠지만 360달러가 생각보다 더 강한 지지라인이잖아요. 380달러 조금 약한데 360달러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35%의 또 우리가 수익을 또 얻어갈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488달러까지. 그래서 예전에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빅테크로서 비중이 있고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회사, 그래서 우량 기업 같은 경우에 역사적으로 정고점을 탈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무리 늦어도 5.5년, 그러니까 5년 6개월 이내에 그 정고점을 탈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테슬라는 이번에 2021년 10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3년 2개월 만에 정고점을 탈환을 했죠. 그리고 정고점을 탈환한 이후에 약 18%의 추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414.5달러에서 488달러까지 보니까 18%의 추가 상승이 있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488달러를 뚫는다, 뭐 2년 3년 후에, 그러면 또 18%의 추가 상승이 있다고 한다면 580달러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400달러 기준으로는 약 45%의 수익이 나는 것이고, 360달러 기준 한 60%의 수익이 또 나는 거더라고요. 그게 뭐 2년 후에 오든 3년 후에 오든 어떻습니까? 45%, 60%의 수익, 저는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비싸게 사든 싸게 사든 결국은 우리가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이 최고의 신의 한 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지겹도록 일상생활에서, 현실 세계에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488달러에서 400달러까지 지금 왔다 하더라도 그래 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또 아주 싸게 80달러나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계속 담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1월 2일 날 제가 제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조금 다르죠. 에너지 사업에 대한 성과와 인도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량 발표일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저는 에너지 사업을 먼저 언급을 했어요. 왜냐? 2024년 2분기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에너지 사업에 대한 퍼포먼스를 인도량과 함께 발표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인도량 발표가 있었던 날, 2024년 2, 4분기와 3, 4분기 때 물론 인도량도 영향을 미쳤지만은 주가가 올라가고 발표가 나고 난 뒤에 발표가 나고 난 뒤에 하락을 하게 만들었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인도량이 아니었어요. 인도량은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았고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그 당일날에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2024년 2, 4분기 때 9기가와트 파워라는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던 에너지 디플로이먼트의 성적이 주가를 제 기억이 당일 8%가 넘는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근데 3분기 때는 6.9기가와트 파워라는 조금 실망스러운 숫자, 2, 4분기 때 그렇게 좋았기 때문에 자릿수가 두 자릿수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했었는데 그것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 주가 그때 5% 이상 하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인도량 발표, 물론 이제 테슬라 본사에서 인도량 발표를 할 때 전기차 모델별로 수치가 나오고 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단 한 줄로 성적이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는 에너지 사업에 대한 퍼포먼스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 사업이 마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에너지 사업의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한 3주 후에 있을 실적 발표 때 EPS에 엄청난 상승을 불러줄 수 있구나 하는 그 부분들이 당일날 바로 선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025년 1월 2일, 내일이죠. 내일 아마 11시 30분, 밤 11시 30분에 이제 본장 시작되기 1시간 전인가요? 30분 전에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그 발표 이후에 주가에 큰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변동성을 주는 메인 핵심 요소는 인도량이 아닌 에너지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분기와 3분기가 그랬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에너지 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가 이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유출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테슬라 본사에서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CFO가 언급을 했었던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2024년 10월 25일로 갑니다. 그때 CFO가 아주 장밋빛 미래를 예견을 해줬습니다. 일론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CFO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작년도가 14.7기가와트 per hour의 성적을 거뒀어요. 자, 그런데 올해 작년이지 이제 2024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023년도에 14.7기가와트 per hour보다는 적어도 2배가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14.7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29.4기가와트 per hour의 2024년 전체 에너지 사업의 성적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적으로 2024년 3분기까지 20.4기가와트 per hour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9.4에서 20.4를 빼면은 최소한의 2024년 4분기의 에너지 디플로이먼트의 성적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자. 그렇다면은 그것은 9기가와트 per hour입니다. 2024년 2분기 때 시장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그 9기가와트 per hour가 최소한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CFO가 언급을 했고, 그리고 그 파워월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메가팩과 파워월의 합산을 해서 우리가 에너지 사업의 성과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일론이 언급을 했다시피 파워월의 사업의 성장 속도가 거의 배에 이른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이쪽 분야의 사업이 에너지 사업 전체 매출에도 큰 기여를 지금 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메가팩보다는 좀 미미하긴 하겠지만 그 역시도 매우 좋은 신호인 것이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와일드 파이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정말 대지에 엄청난 불이 일어날 것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에너지 사업에서 우리가 경험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2024년 10월 달에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 뜻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테슬라 CFO가 4, 4분기 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CFO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지목을 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9기가와트 파워의 성적이 나온다 가정을 한다면은,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우리가 비교를 하잖아요. 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 4, 4분기와 2024년 4, 4분기를 비교를 하는데 2023년 4, 4분기 때는 3.2기가와트 파워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거의 3배에 가까운 에너지 사업의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수치가 나오잖아요. 3배의 에너지 사업, 어느 정도 예견은 할 수 있고 추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이지만 실질적으로 3배가 넘어가는 성장이 있었다는 그 숫자가 나오는 순간 시장은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에너지 사업을 언급을 드렸죠. 앞으로 2025년 1, 4분기, 2, 4분기 계속 인도량 발표가 있는 날에 저는 에너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도 에너지 사업이 EPS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왜냐? 인도량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거든요. 중국의 주간 판매량부터 해서 미국, 유럽의 데이터들도 100% 확실하진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에너지 사업은 우리가 100%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인도량을 한번 가볼게요. 인도량은 저는 52주차, 마지막 주에 18,600대가 매우 잘 나온 수치라고 봅니다. 매우 다양스럽고요. 2022년도와 2023년도에 52주차 때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파장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치고 올라오지 못했던 2022년도와 2023년도였는데 2024년도에 52주차는 18,600대, 거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일과 31일이 카운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를 1로 환산을 하면 2,657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5,300대 정도를 플러스 알파를 시키면은 제가 보는 2024년 4분기의 인도량은 50만 8,400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50만 8천대, 뭐 50만 5천대가 될 수 있고 51만 대가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인도량도 1승, 에너지 사업도 1승, 혹은 뭐 무승부, 패,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본다면은 50만 5천 대에서 51만 대의 성적이 나온다면 저는 무승부로 보고 있고, 에너지 사업이 9기가와트 파워가 넘어가면은 초대박이 될 것 같은데, 그보다 조금 미치지 못하는 뭐 8기가와트 파워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4분기 때 에너지 사업의 마진 구조가 3분기 때보다 더 좋아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원자재의 가격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내일 발표가 될 에너지 사업의 성적표와 인도량을 봤을 때는 1승 1무를 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발표가 나자마자 올라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을 이미 전량 매도를 해서 현금을 지금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만약에 10주를 추가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6주에서 7주를 프리마켓에서, 왜냐하면 본장 시작되기 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프리마켓에서 6주나 7주를 투자할 것이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 4주에서 3주를 추가로 매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쭉 설명을 해준 바로 보면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왜 3주 아니면 4주를 결과가 나온 이후에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대치들이 여전히 모두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2024년 8월 달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엔키를 청산이 한번 있었을 때 시장이 전 세계가 공포의 도가니로 한번 이제 들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나스닥 지수가 4%, 5%씩 하락을 하는, 폭락을 했죠.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1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매우 유력한 그런 상황. 물론 이것이 반복이 될 경우에는 그 충격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되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조금은 매크로적인 환경에서의 공포가 있으면서 테슬라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이 좀 희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월 달에 완전히 그냥 쉬어가는, 특히 트럼프가 이제 정부가 들어서 1월 20일 이전에는 더더군다나 더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 매크로적인 환경을 조금 고려를 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6주에서 7주, 후에 3주, 4주. 그러니까 결과가 좋아도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6대4 정도로 분할 매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번 인도량 그리고 에너지 사업에 대한 성과는 매우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관전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